1940년 프랑스를 6주 만에 정복한 히틀러는 다음 계획으로 영국 침공을 준비한다. 당시 독일은 원활한 상륙작전을 위해 영국의 제공권을 먼저 장악키로 한다. 하지만 독일의 예상과 달리 영국 공군의 활약으로 침공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다. 제공권 장악을 위해 전쟁 최초로 공군끼리 맞붙은 영국 본토 항공전. 독일 공군을 막기 위해 영국 공군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게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리원입니다. 지난 시간 영국 본토 항공전 히틀러의 야심찬 경고가 있었고 괴링의 알찬 아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되게 당했죠. 선생님, 지난 시간 저희가 독일이 야심차게 공격을 했고 당연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줄 알았더니 아예 성과가 없었거든요. 사실 2차 대전 때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는 모든 무기 분야에서 사실은 다 비슷해요. 뭐가 갈라지냐면 중요성을 알고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런데 독일은 우리는 공격할 입장인데 방어용 레이더가 왜 필요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레이더를 공격에는 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가 있긴 있었는데 기술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켜야 되니까 이제 기술 투자를 하는데 전투기 전략에 있어서만은 최첨단을 누구보다 앞서갔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레이더의 개발이라는 것이 방어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 측에서는 레이더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일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 측에서는 어떠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영국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겁니까? 이들의 전략을 말씀드리면 초반, 그러니까 7월 초까지, 그러니까 7월 중순까지는 거의 자유 사냥이었습니다. 각 전투단마다 그날 임무를 줍니다. 전화를 해서 야, 오늘 니네 전투단이 사냥 좀 해라. 그러면 자신들이 맡은 지역으로 가서 보이는 보통 그때 당시에는 함선과 그리고 공군기, 영국 공군기를 사냥을 했으니까 보이는 목표를 자유롭게 사냥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8월이 넘어가서는 조금 바뀝니다. 이제 폭격기를 호위해라. 그리고 9월 되면은 그게 완전히 굳어지죠. 너네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폭격기만 호위해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효과가 점점 반감이 됩니다. 그게 영국 공군이 개전 초에서부터 영국 본토 항공전까지 왔던 그냥 여러 전술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전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일단 독일은 지금 이제 프랑스까지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가서 히틀러가 그 다음은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하다가 영국을 일단 공격을 하고 들어가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국을 들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 상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전략과 전술의 어긋남이 생기는 건데 처음부터 영국을 대량으로 폭격한다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영국 상륙 작전도 이게 없진 않았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하고 프랑스 항복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걸 준비하려다 보니까 이게 작전은 짤 수가 있겠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기체가 거기에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짤 수 있어요. 뭐 초장에는 뭐 말은 맞잖아. 처음에는 레이더 기지를 부순다. 공군 기지를 부순다. 그다음 산업 시설을 부순다. 뭐 말은 좋은데 산업 시설을 부수려고 폭격기를 내보내면 되잖아. 폭격기도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지상 목표를 이렇게 대량 폭격으로 부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폭탄도 커야 되죠. 뭐 폭격기가 또 어떤 성능을 가지느냐 되게 중요하죠. 근데 당시 간단히 말하면 독일 공군의 폭격기라는 건 대부분이 대륙 전투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폭격을 해도 그 스투카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게 전격전 할 때 이렇게 왱해서 이땐 참 괜찮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냐면 탱크가 가잖아. 그럼 저기서 기관총이나 뭐 포대가 저지하잖아요. 그럼 저거 고지에 올라가서 전투하려면 하루 나가잖아. 그럴 때 스투카를 불러요. 그럼 하고 내려가서 탁 깨트리는 거야. 전방의 작은 거점 타겟을 위해서는 스투카가 너무 훌륭하지만 바다를 건너 대규모 폭탄을 투하하기에는 독일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고. 예, 여기 근데 진짜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전차부대 지휘관이 네. 딱 있어. 비행기가 쫙 날라와 하더니 연기가 확 쏟고 뭐 해결됐어. 네. 신나게 진군하는 거야. 여기서 빠트링이 하나 있거든요. 뭐요? 정말 기관총 진지를 맞췄을까?
못 맞춰도 가는 거예요? 보통 비행기가 왔어요. 엥 하고 꽝 하면요. 겁나서 다 도망가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막여보니까 연기가 나고 저기 조용해. 됐다 가자 이렇게 돼서 스투카의 명중률을 완전히 과신을 한 거야. 이 당시에 공장 같은 걸 폭격하려면 집중 폭격을 해야 돼요.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융단 폭격처럼. 왜냐하면 명중이 떨어지고 폭탄 위력이 약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네. 쏟아붓는 수밖에 없지. 뭐. 그런데 독일군이 급조지금 계획을 해야 되니까 네. 깨트릴 목표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파야지 저것도 파야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대씩 가서 하나씩 깨트릴 거냐 아니면 이 중요한 목표를 다 깨트릴 거냐 또 문제가 돼요. 근데 전쟁을 하다 보면 하나씩 못하지. 왜냐하면 2부선은 저거 우선순위가 안 나오잖아. 그렇죠. 2부선은 저거 하자, 2부선은 저거 하자. 그때 타협책은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가니까 분산 폭격이 돼요. 우리가 내내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뭐 몇백 대가 갔다, 뭐 사상 유례 없이 하늘을 덮었다, 목표물을 향해서 흩어져요. 아, 그게 한쪽으로 간 게 아니라 다 분산이 예, 돼요. 그러니까 다 말짱꽝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당시에 레이더도 없고 GPS도 없단 말이에요. 네. 하늘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폭격기가 가서 목표물에 접근하는 게 어느 정도 오차냐. 최1급 항법사가 해도 30km, 40km예요. 그럼 공장을 폭격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공장이 1km 되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의 뭐 S전자 뭐 공장 그쯤 정도나 돼야죠. 가야. 그러니까 웬만한 공장이 하늘에서 보면 점인데 그렇죠. 30km, 50km, 심지어 100km 떨어진 데까지 간다고. 아. 그 오차 범위를 커버하려면 폭격기가 최소한 50km는 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요? 갑자기 독일군이 목표를 민간 도시 공격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민간이요? 우리 처음 도입부할 때 말씀드렸던 대규모 런던 대도시 공습으로 전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지, 사령부 쪽을 때렸으면 뭔가 좀 성과가 있었을 텐데 갑자기 폭격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독일은 제공권 장악과 함께 영국의 공군기지, 방공시설, 군수품 시설을 공격할 예정이었다. 독일은 대규모 폭격기로 공격을 시도하지만 영국은 첨단 방공 레이더로 독일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양측의 교전이 지속되며 전투기와 인력 피해는 점점 커지고 승패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영국 본토 항공전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 벌어진다. 히틀러가 왜 갑자기 민간 폭격으로 전환을 했나요? 히틀러가 원래 악마여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하고 좀 그런데 히틀러도 처음에 좀 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아까 했잖아. 우린 애꿎은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 이런 기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애꿎은 생명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 폭격, 민간적 폭격을 굉장히 금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항복시키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영국은 세계의 3분의 1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국 본토를 점령하면 뭐하냐. 걔들이 튀면 뭐 이집트라든가 지금 만약에 인도에서 망명 정부를 세우면 그다음 어떡할 건데. 진짜 심각해져요. 그 영국이 인도로 옮겨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일단 영국은 놔둬야죠. 이게 더 골치 아픈 거야. 그러면 분명히 미국하고 만나갖고 본토 탈환한다고 아프리카, 아시아에 있는 군대 다 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영국 애들이 인도 사람한테 가서 우리 본토를 찾으면 이거 해방시켜줄게. 뭐 이러면 인도에 10억 인구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항복을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항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랬는데 정말 우연한 사건으로 8월 24일에 독일군 폭격기가 헤매다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연료가 떨어져서. 근데 폭탄을 다른 상태에서는 착륙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폭탄은 무조건 떨구고 와야 돼요. 이럴 때는 대체로 논바닥 같은 데 떨어뜨리는데 밤에 뭐 등화 관제하고 좀 압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논바닥인 줄 떨어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런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히틀러는 노발대발했대요. 이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하느냐. 그런데 당시 처칠은 기회다. 그래서 방송에 나가서 시민들이 폭격을 당했다. 군중을. 네.
그리고 당시 처칠은 어떻게든지 미국을 끌어들이고 싶었는데 미국은 안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가장 좋은 건 애꿎은 시민들이 죽고 있다. 그래야 여론이 움직이니까 네. 찬스.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처절하게 우리도 그러면 니네 도시를 공습하겠다. 그리고 베를린을 때리라고 폭격기를 보냅니다. 오. 그래서 무려 80대의 폭격기가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베를린을 폭격합니다. 여기에 독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독일 공군이 워낙 세서 감히 영국군이 여기까지 온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보복으로 도시를 폭격해라라고 히틀러가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 7일에 런던 공습을 허가해버립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건 상륙 예정이 9월 15일이었잖아요. 네. 겨우 열흘 일주일 앞두고 폭격 목표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만 한 짓이었죠,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인데 도시 폭격으로 바꾸게 되고 그때부터 무려 1000대가 날아가서 런던을 공습하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9월 15일 날 독일 공군은 최대 규모의 공습을 실시를 합니다. 런던 공습을. 그렇죠. 그런데 영국 공군은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전투 결과 독일기는 183대가 격추가 되고요. 그리고 영국 공군기도 40대 정도가 격추가 됩니다. 압도적으로 독일군이 많이 당했네. 근데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기분은 좋았죠.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착각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데요. 네. 9월 15일 날 이 전투가 벌어졌잖아요. 원래 9월 17일 날 바다 사자 작전이 진행되기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9월 17일이 넘으면 겨울이지. 영불 해협의 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아. 상륙을 하기가 힘듭니다. 오. 9월 15일 날 너무 결과가 안 좋으니까 전투 결과가 안 좋으니까 히틀러랑 총사령부에서는 네. 연기, 말이 연기지. 작전을 아예. 무기한 연기죠. 바다 사자 작전 종료. 네. 포기. 종료라는 말은 안 얘기는 안 했어. 했습니다. 말은 안 했죠. 예.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뭐 결국은 이게 이제 영국 상륙은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 잃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민심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의 전환점인데 히틀러가 이렇게 빨리 종료시켰던 건 결국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결국 소련 침공하는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양면에다 적을 두게 된 거죠. 이때 바르바르샤가 이제 시작이 되는 예, 그런데 왜 이 서쪽에다 영국만 둔 게 아니고 나중에 미국이 참전하면서 서쪽에는 미국, 동쪽에는 소련, 세계 초강대국 둘을 두고 싸우는 양면 전쟁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히틀러가 런던 대공습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정말 현명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독일의 최정예 부대 70만 명이 상륙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쪽에 공군력까지 다 묵혀 있잖아요. 영국을 계속 압박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면 그 병력들을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하지만 베를린이 폭격을 당해서 전략과 전혀 상관없는 감정적으로 이제 목표를 바꾼 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독일군은 본토 항공전 전 기간 동안 총 2,550대의 항공기를 동원했습니다. 그중에 총 1,887대가 손실이 됐어요. 영국군은 각종 항공기를 총 1,963대를 동원을 했고 그중에 1,547대가 손실이 됐습니다. 뭐 물론 양군의 희생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거는 뭐 시민들의 희생이었죠. 네, 지금도 영국 곳곳에는 이 전쟁과 참화의 기억이 남아 있죠. 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마지막에 도시 폭격으로 가게 되면서 민간인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얘기해야 될 게 사실 우리가 오늘 지금 영국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마치 영국 사람만 다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이때 이 도시 공습은 똑같이 독일에도 퍼부어지는데 폭격기 성능 같은 경우는 영국이 더 좋았고 나중에 미국까지 참전하면서 더 좋아지기 때문에 도시 폭격은 사실 독일이 더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민간인이 죽는 그러니까 이상한 전쟁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 런던 관광의 1번지가 빅벤이잖아요. 네. 그 빅벤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웨스트민스터 다리예요. 그 다리 건너자마자 강변 따라서 오른쪽으로 딱 가다 보면 이제 그 2차 대전 뭐 승전 기념탑 같은 것도 있고 비석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영국 항공전 기념 부조인데 거기 보시면 조종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방공호에 숨어 있던 사람들, 뭐 지상기지 요원들, 그리고 오늘 얘기를 못했지만 당시 레이더 요원이나 통신 요원 같은 여군들을 많이 썼어요. 이것도 당시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거였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장면들이 꽤 있는데
혹시 가셔서 그것을 보시면 그게 꼭 영국 시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태평양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만들어냈던 가장 기괴한 게 도시폭격이에요. 그래서 민간인이 전략 타겟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의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국 본토 항공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소위 말하는 하이 테크놀로지 전쟁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혁신적으로 발전한 게 항공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요. 지금 우리들은 말로는 오늘 내일 뭐가 나올지 모른다. 마인드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지만 마인드가 돼 있어도 막상 뭐가 나오면 준비 안 돼 있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도 괴링 같은 경우도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엔지니어 그룹을 충분히 활용하거나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이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 때 전쟁이란 기본적으로 하이 테크놀로지 플러스 총력전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날 우리 삶하고도 직결하게 돼요. 맞습니다. 이 전투에서 가장 결정적인 게 독일군이 폭격기를 호위할 전투기가 없었어요. BF도 채공거리가 너무 짧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스페인 내전 때까지만 해도 폭격기가 전투기보다 더 빨랐어요. 소위 고속 폭격기라는 개념이 나와가지고 쌍발을 달고 날르니까 전투기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전투기 엄호를 왜 해? 더 빠른데. 그래서 전투기에 소위 폭격 호위 전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폭격기가 총알같이 나른다.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전투기가 더 빨라졌네. 그러니까 이런 등등등등의 문제, 인간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본토 항공전은 역사상 최초로 공군이 전쟁의 거의 모든 것을 수행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공군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저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계획 세우는 거. 근데 계획이 이번에 따라 너무너무 잘 됐어. 너무너무 빨리 달성했어. 그때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스텝은요. 천천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